이렇게 명수 씨가 저는 굉장히 제가 처음에 연대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큰 강당에서 하는 줄 알고 많은 분이 모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정도 아담한 분위기였으면 차라리 저희 학교 서울 상암동에 캠퍼스가 있는데 당시에 한 100명 정도 나오거든요. 차라리 거기서 하고 그랬어요. 다음 달에 거기서 하시죠. 제가 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원탄은 아니고 이렇게 돼 있지만 얼마 전에 책상 좀 갖고 와서 서로 마주보면서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고요. 얼굴을 제가 저랑 아는 분도 계시고 대다수는 제가 잘 모르지만 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좀 많이 알고 몇 분 안 계시네요. 제 이름은 이동만이고요. 저는 지금 테스트 전산학과 교수를 쓰면서 문화과학대 학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사회적인 문제도 같이 이렇게 많이 보게 됐어요.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여러 자료를 제가 직접 다 만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부러 컴파일드라고 했고요. 영어 자료가 많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가감을 하려고 한 거는 몇 개 없어요. 가감하려고 하지 않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영어로 일단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영어를 잘 쓰는 게 아니고 있는 자료를 많이 갖다 하다 보니까 일단은 오정일 씨하고 정일 선생님이 너무 저한테 많은 요구를 했어서 그거를 다 취합을 놔두면 제가 1년 이상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부분에 중요한 요청 부분들만 가급적이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커버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발표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오래 하는지는 몰랐어요. 한 2시간 정도라고 생각하고 많은 부분들을 인터랙션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중간중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는 제가 4시 반에는 떠나야 돼서 다음 회의가 있어서 이 가급적이면 제가 발표하는 가운데 소개시켜드리는 발표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겠고요. 소개시켜드리는 가운데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좀 작은 분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얘기는 일단 간단하게 인터넷은 다 아시겠지만 간단한 인터넷 히스토리 좀 말씀드리고요. 어느 포인트에서부터 이게 우리 일반 사용자들 그런 분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인터넷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되는가는 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얘기 여기는 아마 제가 저의 주관적인 부분을 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아이캔이 어떻게 생겼고 물론 여기도 저보다는 더 예를 들면 전효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아실 수도 있고 지금 제가 보니까 케알릭 쪽에서도 오셨고 케알릭에 오신 분들도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 있으니까 혹시 제가 틀린 부분 있으면 애니타임 틀렸다고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반드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캔과 ITU 물론 딴 것도 많아요. 뭐 위시스도 있고 IGF도 있고 한데 핵심 가운데 가장 큰 드라이빙 포스는 아마 ITU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위키트라고 저는 위시스라고 했는데 위키트라고 공식적인 발음이 그렇답니다. 알아두시고요. WCIT 그 부분이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됐고 지난달에 있었죠? 회의가? 지난달에 있었던 회의에서 눈가리가 암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건 또 저의 전문가적인 입장이니까 또 다른 아마 퍼스펙티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 거버넌스 자체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거버넌스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오늘 감사하게도 저도 뭐 말씀드렸지만 방통위 담당 사무관이신 김도환 사무관께서 오셔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아마 답변이 더 있으실 거고 그리고 평소에 저의 성격을 잘 아는 것에 제가 좀 세게 얘기해서 그걸 부담을 안 끼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시민사회 분들에 대한 요청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많지 않아요. 그냥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김도환 사무관도 계시니까
저희들이 그 지속적으로 지난 수년간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지원,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정책적인 지원이. 정책 지원은 결국 예산이 대부분 돼야 될 거고요. 근데 제가 뭐 시간이 쫓겨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갖고 계속 얘기를 해오시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계란 만들기 전에 닭이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 가지는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들 지난 1999년부터 공개적으로 이게 이제 시민사회에서 포함해서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걸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눈 지난 10년이 넘었는데,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의 참여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한때 아이템 만들어졌을 때 박문기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다가 보고 한 2, 3년 하다가 막 죽었고요. 그래서 그 한 부분에 예를 들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SG라고 해가지고 Non-Commercial Users Group, NCUG에다 SSG가 서비스 그룹이 돼가지고 그게 굉장히 이제 커졌어요. GNSO 안에서 큰 조직이 됐고 차트도 좀 만들고 뭐 내부에 그 차트 때문에 뭐 얘기가 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메일링 리스트에 들어가서 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메일 포워딩했는데 아무 분도 메일 포워딩을 안 하죠. 근데 저는 학교에 있고 제가 그쪽에 사실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없어서, 근데 관심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영어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자그마한 데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조그만 부분에서, 거기에 보시면 얼마나 많은 미국과 남미, 유럽에 있는 그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매일 하루에 오는 개수 보면 한 특별한 핫 이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개 정도 같아요. 뭐 한 줄짜리도 있지만 길게 쓰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변호사도 있어서 변호사들은 길게 쓰죠. 네, 그런 분들 그 논리 세우고 논리 정립하고 그 가운데 그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핵심인 것 같아요. 바텀업, 그 컨센서스 베이스, 멀티 스테이크홀더는 이제 멀티 스테이크홀더 하려고 다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혹시 시간이 없을까봐 10번 강조도 모자라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한 번 정도 말씀드리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드린 ISO에 있는 건데요. ISO가 인터넷 소사이티 오브 커뮤니케이션에서 이거 인터넷 소사이티, 유저 소사이티입니다. 근데 시작은 유저 소사이티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무나 다 끌어들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회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멤버십 피드 받고 뭐 굉장히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시민 사용자들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들, 왜냐하면 초기에 시작할 때 인터넷은 기술자들을 모으면서, 원래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알파넷이라고 해서 미 북방송의 그 무기 체계들 잘 하려고, 그리고 그 국방성 프로젝트 하는 그 기관들 사이에 데이터를 막 주고받아야 되니까 환경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조금 지나서 인터넷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인터넷 이름으로 바뀐 거는 이 인터넷이라고, 인터넷이라는 사실 옛날에 보통명사였잖아요. 인터넷 자체가 인터네트워킹이 이게 약자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우리 지금 뭐 예를 들면 이 학교 안에서도 네트워크 있을 거고 정부 기관에도 네트워크, 그 두 개 사이 연결하면 인터네트워킹이잖아요. 근데 굳이 왜 얘네들은 인터넷이라고 대문자로 I자를 쓰냐면 거기 요거죠. TCP IP. 요거 때문에 인터넷이라고, 그러니까 요걸 쓰는 거는 다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TCP IP 표준. 유럽 쪽에 여기서 이제 ITU가 다시 큰 역할을, ISO 옛날 ISO겠지만 ITU가 나중에 그걸 받아서 했는데 ITU-T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X25부터 저기서 뭐 세븐웨이,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네트워크 듣는 사람은 아마 세븐웨이 아키텍처를 많이 쓰셨을 거예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왜 안 했을까? 복잡하니까. 그리고 이게 국가,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정해졌나? 거기는 유엔 산하 단체니까 각 국가에 델리게이션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론 거기 델리게이션 받은 사람들의 서양 쪽에 대다수 사람들은 그 당시 예전에 제 경험에 있죠. AT&T나 IBM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거의 AT&T와 IBM 사람들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라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그 일찍이도 이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누가 하냐? 교수들이 갔어요. 저 같은 교수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뭐 이익 대변 이런 거 국가적인 이런 부분들 여전히 지금 교수들이 가니까 아이템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는 부분들을 저도 적극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정부 측에다가 다양한 사람들이 가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근데 내부 안에서 지금 요즘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인터넷 거버넌스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정부, 근데 내부 안을 좀 들여다보면 정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무조건 정부, 안티 거버먼트 뭐 이런 자세는 꼭 맞지 않더라고요. 미국 예를 봐도 그래요. 지금 처음에 미국의 정부가 만들어서 나중에 이러다가 이제 커머셜 쪽으로 가니까 DOD에서 디파트먼트 커머스로 이게 ISI라고 그 남자 유니버설 캘리포니아에 있는 인터넷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주로 이제 처음에 여기서 앞에 좀 받아서 이제 TCP까지 만들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디파트먼트 커머스로 상무성으로 옮겨갔고 상무성 옮겨가다가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그 상업화할 수 있는 NSF 넷이라고 바뀌었다가 상업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86년부터 이제 실제 상업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이제 시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나오다가 결국 제일 많이 폭발적으로 된 거는 여기 부분이죠. 월바이드 웹. 이 팀 버너스리가 90년대 초에 처음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팀 버너스리도 그 당시에는 소련에 있을 때 그 유럽에 있는 그 연구소죠. 거기서 그냥 도와주는 엔지니어로 있었어요. 엔지니어로 물리학자인데 뭐 작은 못 잡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핵물리학자들 서로 연결해서 정보 교환하는데 그러면 좀 편하게 이렇게 도와주다 하다가 기존에 있는 걸 갖고 해서 뭐 하이퍼텍스라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60년대부터 하이퍼텍스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좀 그 시스템화이즈를 할 건가 해서 만들어낸 게 처음에 이제 HTTP, TCP/IP 베이스라고 HTML이라는 XML, SGM 그 당시에는 SGM이었죠. 이렇게 텍스트로 된 그 다큐먼트의 스트럭처를 정의하는 그런 거를 따와서 HTML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결처는 별로 그게 없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폭발적으로 일으킨 거는 그 마크 앤더슨이라는 그 모자이크라고 여러분 써보신 적 있다고 전문으로 넷스케이프 지금은 없어진 넷스케이프를 창업했던 그 모자이크 만든 그 친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뒷방에 앉았던 친구예요. 그 시카고 대학의 그 미국의 그 슈퍼컴퓨터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 위해서 막 만들었는데 이걸 보고 그래픽스를 많이 만드니까 텍스트 라이브를 이용해서 이미지 라이브를 이용해서 그림으로 보여주게 했어요. 당연히들 대부분 다른 데다가 물리학이라는 뭐 도표나 이런 게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글자로 보던 거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뭐 영어 글에도 있잖아요. 이프에 보면 그림 하나가 1000마디의 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림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났고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다 그림이나 동영상들 좋아하시잖아요. 뭐 이런 농담이 녹화가 돼서 제가 이게 전국적으로 공개가 되나요? 상관없어요. 뭐 인생이 뭐 나빠지는 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오양의 비교 높은 우리나라 정통부에 계신 분들이 그 한 결정이 혁혁한 불통을 받아서 너도 나도 초고 성망을 연결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ISDN을 KT가 그때 막 하려고 했어요. 90년대 후반에 96년 7년대. 근데 케이콤에서 갑자기 하나로가 딴 거 들고 ISDN 못하니까 텔레폰 네트워크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거 막 쪼개다 갑자기 오양이 나타나셔가지고 KT도 그냥 짱마 다 그쪽으로 바꿨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터넷이 그 덕에 확 떴어요. 위쪽으로는 뭐 대부분 테크놀로지 쪽으로 가다가요. 여기 하다가 이 테크니컬 태스크포스 팀하고 IAB라고 해서 인터넷 어드바이저리 보드에서 이 사람이 이제 전반적으로 통과하는 걸로 쭉 가고 처음으로 이제 80년대 중반쯤에 IETF에서 이쪽이 이제 스탠다드이션, 인터넷 스탠다드를 다 정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인터넷 가버넌스에 관련된 말이 있습니다. IETF에 가면 걔네들 캐치프레이즈, 물론 꼭 그렇진 않겠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걔네들의 캐치프레이즈는 There is no king입니다. 누구도 주관하는 사람 없다. Everybody's equal. 그거예요. 그러니까 컨센서스 베이스에서 누구나 제안해서 많은 사람들을 섭득할 수 있으면 그거는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ISO에서 정한 그 세미널 아키텍처보다 TCP/IP가 더 마켓에서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물론 미국의 힘도 있었겠죠. 미국이 AT&T, 시스코 이런 나라들이 라우터 만들고 거기에 TCP/IP를 깔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리고 이쪽은 본업 없이 안 받고 그냥 다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ISO, 그러니까 ITU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사들이 국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지적재산권 요즘 좀 바뀌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딴 분이 아시면 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엠팩 이런 거 할 때
지적재산권을 다 인정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한방에서 표준화 딱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대박 나는 거예요. 건방석이 딱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든지 그 지적재산권 받으려고 하는데 ITF는 일단 스탠다이제이션 하려고 그러면 다 포기해요. 다 포기.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큰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여러분들 혹시 여기 컴퓨터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원격지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하는 네트워크 디스크 파일 시스템 얘기하죠. NSF, NFS.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선이 스탠다이저 하려고 그냥 그거 다 포기했어요. 90년대. 그러니까 그걸 ITF의 스탠다드에서 거기는 이름 자체가 스탠다드 안 해요. RFC라고 해요. Request for Comment라고 해요. 그래서 그 번호로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ISU라면 스탠다드 넘버 몇 번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RFC라는 넘버로 다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리서치하는 대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ITF에서, IRTF에서는 한 5년 뭐 앞으로 내다볼 이런 것도 하면 이것이 성숙이 되면 이제 스탠다드 프로토콜로 실제 많이 쓸 수 있는 거로 해서. 그래서 삼성이 사실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우리나라 왜냐면 이 3G, CDMA하고 3G가 먼저 되니까 그거랑 IP랑 연결하는 쪽에 스탠다드에서 삼성이 굉장히 그쪽에 역할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온 거 중에 제일 많이 한 거는 삼성이 그런 역할은 또 있어요. 욕들도 많이, 뭐 욕먹기 마땅한 일도 많이 했지만 IAB는 전체적인 거 이렇게 인터넷 쪽의 히스토리고요. 여기 보시면 뭐 여러의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요즘 나타나는 분이 이런 쪽, 그 다음에 인터넷 소사이티도 힘을 줬고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많은 멤버십을 갖고 있고 이게 약간 안벽단체로 만들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예전에는 왜냐면 여기가 무슨 스탠다이즈를 정하고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은 여기서 다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IAB가 인도어서는 왜냐면 IAB가 뭘 받았냐면 그 프로토콜 어사이먼트 하는 부분에 대한 권한을 그 델리게이션을 받았어요. 사무소에서. ISI는 여기서 이제 승인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로운 웹 서비스가 여러분 약간 좀 테크니컬한 거여서 그런데 채널로 이게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방번호를 알아야지 문을 열잖아요. 그럼 방번호를 다 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20번 방번호는 우리가 웹을 보고 뭐 30번 방번호는 FTP를 하고 뭐 40번 방번호는 그쪽에 뭐 리모트 터미널을 한다. 그럼 그 방번호를 정하는 게 여기서 나중에 승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여기서 승인이 안 되면 그냥 사입이는 아니고 유사 그냥 인터넷 프로토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90년대 말에 이 거버넌스, 그러니까 레귤레이션 하는 그 펑션, 레귤레이션 조직이 말하진 않았지만 공적으로 그렇게 좀 가고 있죠. 그런 역할 때문에 지금 최근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냥 어떻게 이 정부가 미국 정부 이제 다 정했는데 미국 정부가 인터넷이 점점 상업화되니까 상업화하는 거는 결국 인터내셔널 비즈니스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에서 그거를 민간 주도에 하는 거로 했어요. 처음에는 뭐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ICANN 근데 인터넷 거버넌스가 점점점 이제 파워를 갖기 시작하니까 여기는 뭐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인터넷 거버넌스 쪽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인터넷 자체 웹 프로토콜 자체는 여기에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제 다만 요즘 최근 그러면서도 HTML5가 잘 될 줄 알았는데 HTML5가 기업에서 좀 버리고 있어서 향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밑에 있는 애들이 최근에 들어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UN 쪽 얘기고 이거는 이제 인터넷 ITF하고 이런 쪽에서 나왔던 사람들의 유저들 소사이티로 시작해서 지금은 ISP도 들어가 있고 여러 군데 다 같은 거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랑 포함 생각하면 뭐 아무나 다 들어갔습니다. 국내는 ISO 역할이 별로 없어요. 한때 뭐 있는 척 하다가도 뭐 별로 없었고요. 초기에는 이게 규모가 유저 소사이티 때는 국내에서 정 박사님이 스콜렛이 굉장히 큰 선생님들 그 네트워크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크게 별로 되지는 않아서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아마 지난달에 아이소 코리아 창립 때 발기인도 하고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역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우리 그 아이소 코리아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모았다고 바로 윈도우스는 아닌 것 같고 거기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없습니다. 도메인, 네.
좀 딴 얘기인데요. 네. HTML5 기업에서 버린다는 표현을 좀 무슨 얘기죠? 아,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 XML5를 막 밀어가지고 많은 데서 뭐 요즘 그 스마트폰에서 앤드로이드가 더 잘 되니 뭐가 더 잘 되니 막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이게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부터는 그 HTML5가 스탠다드가 서로 좀 맞지 않아가지고 걔들도 보면 스탠다이제이션이 언제쯤 끝나면 2025년쯤 끝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다이제이션이 제대로 안 되고 서로 간에 인컨시스턴시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속도 문제도 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로. 그러니까 플렉서빌리티나 이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웹 브라우저가 애플리케이션화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툴인데 너무 꿈이 파워풀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실기가 힘든 거예요. 그걸 다 만족을 하려고. 제가 알고 있는 다른데 이건 지금 이슈가 아니니까. 지금 다 저도 최근에 들었어요. 다 버리고 있대요. 아니에요. 다 버릴 겁니다. 이제 보세요. 지금 HTML5 얘기 별로 안 해요. 사람들이. HTML5 컴플라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별로. 테크니컬 한 쪽에 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저기 뒤에 고개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물어보세요. 네이티브하고의 어떤 퍼포먼스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그 HTML5를 계속 지나고 있는데 아니 나중에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그 자체가 이용자 개념에서도 그 디바이스나 OS 구애를 안 받기 때문에 빨리 들으세요. 답인데. 네, 그렇게 믿고 그 도메인 네임은 저도 믿고 싶어요. 보시면 탑레벨 도메인, 그 다음에 중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탑레벨 도메인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KR, 그 CCTL 대해서 Country Code 도메인에서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GTL, 처음에는 GTL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요즘 들어서 Generic T에 대해서 GTL이라고 부르고, 거기들을 많이 이제 .co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com, .org.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뭐 인포도 생기고, 미즈도 생기고, 뮤지엄도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다 익스플로러들이 생겼어요. 폭발을 했어요. 여기는 뭐 다 아시죠? 그래서 이것도 좀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냥 간략하게 그냥 설명드립니다. 루트존 매니저먼트 되게 큰 이슈죠. 결국 이거가 뒤에 이제 인터넷 가버넌스 하는 부분에 미국이 꼭 빠져있느냐 라고 한다면 이제 안 빠져있게 된다는 얘기 항상 그 이유가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같은 입장이라면 집주인인데 다 내주고 뭐 니들이 마음대로 놀아라 그러는데 마지막 땅 문서는 주고 싶지 않죠. 쉽게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루트존 매니지먼트는 그러니까 도메인님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 이 도메인 이름들이 여기 밑에 많이 딸려 있잖아요. 이것들이 어떤 IP 주소로 다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존 파일이거든요. 근데 존 파일 안에 실제 레졸루션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루트 존을 매니지먼트 여기 루트 존 이 카피 드릴 때 전 세계에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17개, 10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예전에 DOD로 ISI 얘기했지만 NTIA라고 National Telecommunication 뭐 Advisory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면 통신 Administration이니까 하여튼 뭐 통신정책국 같은 그런 거죠. 상무성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오너십을 갖고 있고요. 이걸 아직 놓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볼 때는 ICANN이 하고 있는 거죠. ICANN이. 여기 스페셜 커미티, 어드바이저리 커미티가 있어가지고 여기 그 루트 존 서비스 시큐리티 해가지고 그 어드바이저리 커미티가 있어요. 프레젠트 펀드 쪽에. 그래서 이거 그 중에 그 이사 중에 한 사람이 ASO 담당하는 사람이 여기 이제 의장을 해가지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지만 매니지 바이 아이에나가 그 아이에나는 ISI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조직입니다. 존 퍼스는 사실 옛날에 완면 오퍼레이션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에나라는 이름을 갖고 상무성으로부터 윈도우스 받아서 뭐 존을 어떻게 정하고 그 다음에 뭐 프로포즈 이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베리사인이 실제 이제 운영을 루트 서버가 많이 텀이 제일 많으니까 루트 서버 운영을 하고 카피 한국에도 아마 지금 루트 서버에 카피가 있죠. 루트 서버 중에 카피의 카피인 거는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루트존의 결정권은 여전히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하는 거는 미국 상무성이 갖고 있다. ICANN이 바깥으로는 이거 정하고 뭐 레커멘드는 할 수 있지만
레코멘드는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은 여전히 이걸 주고 있어요. 이거가 어떻게 어디다가 갖다 놓을 건가 뭐 이런 결정 사실은 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오늘 지금 여기에 operated by, managed by. 이거는 IN은 여기서 돈 안 주면 땡.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주인은 뒤에 있고 뭐 앞에 다른 사람들이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IP 어드레스 쪽이고요. IP 어드레스는 RI라고 해서 Regional IP Registry라고 해가지고 이게 저처럼 ICANN이 스펠링이라고 ICANN이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RI이 그걸 받고 그러니까 IPv6 때는 그렇게 했어요. IPv6 때는 뭐 사실 이것도 IANA가 뒤에 있습니다. IANA가 뒤에 있어요. 뭐 거기 더 나오면 이제 상호성이 있으면 IP 주소 스트레칭하고 각 리저널한테다가 논해주고 리저널은 다시 ISP와 엔드 유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주소정법 어서 들어오세요? 여기 앞에 있어요. 제 오른쪽 안에 엔드 유저한테 직접 예전에 받을 수 있었는데 주소정법이 2004년에 하고 나서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면 케어링이죠. 기사가 지금 케어링이 그 권한을 받고 기사를 통해서 하는 형태로 조금 다른 나라와는 다른 모습을 보고 있죠. 이것들이 모여서 이제 NRO라는 걸 만들었고 NRO가 ICANN의 ASO를 형식을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ASO, ICANN 중에 Address Service Organization 해가지고 ICANN 구조에 나중에 오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 가버넌스로 좀 넘어가면 인터넷 거버넌스 히터 좀 끌 수 없어요. 이쪽으로 너무 심하게 나와요. 가만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생각할게요. 그 인터넷 거버넌스는 잘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바텀업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든 의견은 실제 쓰는 사람, 또 관여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것이 여러 퍼스펙트로 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컨센서스 브리핑. 이 세 개가 아주 키워드입니다. 바텀업, 컨센서스 베이스, 멀티 스테이크홀더. 이게 인터넷 거버넌스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센서스 드리븐 얼마나 컨센서스한가. 근데 다들 이제 ICANN 미팅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놀라시는 것이 처음 가시는 분들이 다 놀라시는 것이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줄 서가지고 한 마디씩 다 돌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선 그거를 생략하는 중에서 좀 저는 사실 좀 아쉽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진정한 ICANN의 모습이고 들어주는 나중에 결정을 안 하더라도 듣는다는 그 과정을 확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Your voice is heard라는 거는 그게 꼭 결정이 안 되더라도 자기가 participation 한다는 거에 상당한 이 저걸 주잖아요. 다음번에는 그래도 언젠가는 내 얘기가 뭐 들려서 정책에 반영되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그거조차도 없으면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멀티 스테이크홀더 마드를 이렇습니다. 라고 저는 뭐 대형 보면 엔드 유저도 포함되고요. 테크니컬 엑스퍼트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커머셜 오거나이제이션, non 커머셜 오거나이제이션 그 다음에 파이사하고 정부가. 근데 이제 요즘의 이 관계에서는 정부와 나머지 이렇게 지금 구도가 되어 있어서 그것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면 그동안은 대부분 이렇게 만 되어 있었어요. 엑스퍼트와 거버먼트. 그리고 일부 non 커머셜 오거나이제이션 뭐 여기 계신 몇 분들 여기 지금 좀 전에 오셨던 분까지 포함해서 요즘 잘 안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갖고 제가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여기에 이 논의에 별로 참여를 안 하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멀티 스테이크홀더 마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특히 통신회사들은 인터넷을 어떻게 보면 불가 서비스
그걸 크게, 그리고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쪽은 거의 안 하고 텔레커뮤니케이션, 전화만 하니까 인터넷에 대한 그 영향력, 그 파라시 메이킹, 그 정책을 만드는데 자기네들이 뭐 관여가 그걸 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회사들은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요. 그래서 처음에 ICANN 모일 때 이렇게 멀티스 홀더 돼서 시작은 ITF나 이런 ASO 이런 쪽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왜냐면 커머셜도 뭐 메리샌드 같은 닷컴 하나만 크고 나머지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니까 라비스들이 많이 생겨나요. 라비스의 대다수는 누구냐? 결국 변호사, 변리사 이런 이게 가장 그냥 커머셜 이슈들이 커지니까 요즘 들어서는 특히 더 국가 간의 어떤 이익에 관련된 것은 국가 간에 더 중요하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을 보시면 멀티 스테이크 홀더라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자원법 처음에 2004년대 만들 때 국회 가서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제일 많이 변호사님이나 저가 많이 주장했던 부분은 뭐냐면 결국 인터넷을 구성하는 이 인터넷 정책 결정할 때 정부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문가만, 기술적인 전문가나 정책 전문가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실제 쓰는 사람 그리고 그걸 갖고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의 의견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구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제안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그런 결정하는 심의하고 제안하는 쪽을 구성 멤버를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나중에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한 2, 3년간 암묵기를 거쳤고 다시 이제 얘기가 잘 돼서 지금은 저희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이 일단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만 사실 조금 남아있어요. 선생님, 네. 엔드 유저 질문 안에 네. 여기 참여하는 전문가나 그다음에 상업적이고 그다음에 비상업적으로 전부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엔드 유저의 하위 카테고리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거는 보기에 따라 다를 거예요. 왜냐면 커머셜 오거니제이션은 커머셜 오거니제이션으로 비즈니스 리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도메인, 그러니까 인터넷을 갖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 통신을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도메인 네임이나 IP 어드레스 갖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가 IP 주소를 어떻게 나눠줄 건가 엔드 유저한테는 사실 별로 누구한테 뭐 10개 주고 누구한테 20개 주고 그거는 엔드 유저한테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죠. 엔드 유저는 영리적이든 비영리적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게 사용하는 이용자 전적으로 이건 사용자인 거예요. 이용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면 커머셜 오거니제이션, 자기 개인인 기업에도 기업은 기업이죠. 여기는 그냥 엔드 유저일 뿐이에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엔드 유저. 그거는 좀 이따 네. 초기화 네.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어떻게 보면 non commercial organization, 오거니제이션을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다 포함할 수 있고 여기는 뭐 개인이라고 각 인디비주얼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분들을 커머셜 액티비티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자기가 어느 섹터를 레프레젠트하는가를 골라요. 진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커머셜한 사람들이 그래서 엔드 유저인데 커머셜 비즈니스라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일반 대중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는다면 엔드 유저 그룹에 늘 건가 하는 사람은 그런 없습니다. 그래서 ITF 같은 경우는 그 엔드 유저 엑스퍼트라는 그다음에 프라이빗 섹터하고 시빌 소사이어티 이렇게 나눴잖아요. 뭐 그거는 그렇게 나눠도 될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처음에 ICANN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뭉쳐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커머셜이나 non 커머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부분을 뭐 6개를 할 때 5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거는 인터넷에 어느 한 특정 메인 드라이버가 하나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이어라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플랫하면서 여러 파티가 같이 참여하는 모습이라는 거. 그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캔 얘기를 이제 넘어가서 아이캔이 역사를 뭐 저도 이거는 예전에 다 알고 있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인터넷 자료 조사하면서 이렇게 그냥 다는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생각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했고요. 그래서 초기에 96년에 이런 얘기가 이제 막 커머셜라이즈가 막 이제 심각하게 막 돌아가니까 뭔가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한 국가가 뭐 이렇게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나 인터내셔널 오거나이제이션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미가 가지고
IHAC라는 데서 인터내셔널 애덕 인터내셔널 애덕 커뮤니티가 만들어서 여기서 그 GTLD에 관련돼서 어떻게 이게 전체적으로 CCTLD 말고 CCTLD는 각 나라가니까 특별하지 GTL 쪽은 뭔가 인터내셔널 커머셜 이렇게 비즈니스 쓰니까 여기에 대한 뭔가 레귤레이션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들겠다는 거로 필리핀에서 그린페이퍼에서 아라 매거진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 뭐 이렇게 뭐 보좌관 그런 거죠. 그래서 만들어내고 아까 했던 NTI에서 YPF를 나와서 98년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 좀 그대로 애덕 이거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캔의 장점일 수 있으면서 또 단점일 수도 있어요. 스트럭처 자체가 굉장히 이게 좀 루스리 되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누가 책임을 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accountability에 지금 막 저걸 갖고 있는 하이라키가 사실 아닙니다. 근데 또 어떤 결정할 때는 또 내부 안에 언제든지 하이라키는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런 관계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제 느낌에는 그래요. 보드가 너무 강하게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 거 아닌가. 밑에 의견 듣는 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로 내는 경우도 보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Professional Trade Educational Association, Diversity and Stakeholder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보자. 초기에는 이렇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ITF가 있고 뭐 여기 EDU하고 뭐 그다음에 COM 이 정도 수준이었죠. 넘어오는 거. 이렇게 처음에 시작해서 그래서 98년에 이게 여기 중요한 포인트죠. 제가 여기도 그래서 코퍼레이션으로 돼 있어요. non-profit이지만 회사입니다. 코퍼레이션. 그리고 그래서 사장이 있어요. 딴 데랑 달리 CEO가 있습니다. 그리고 board of trustees, 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드가 있고 프레지던트가 있고 거기에 바이스 프레지던트, 스태프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학교처럼 무슨 우리 협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회장 있고 밑에 이런 사무국 있고 그냥 땡이 아니고 완전 회사처럼 있는데 대신 non-profit organization. 캘리포니아 커머셜 로의 US 로지만 또 캘리포니아 안에 있어요. LA에 있어요. 그래서 그 ITU가 이런 데서 많이 그런 거 갖고 욕을 하죠. 어떻게 인터내셔널 다 한다고 그러면서 미국에 그것도 UN에 있는 뉴욕도 아니고 워싱턴 DC에 있는 것도 아니고 LA에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이 인터넷 가버넌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나 라고 했지만 또 소관에 모르겠어요. 이게 하여튼 자기네가 도피부로 말을 한 건지 ISI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LA에 저도 처음에 첫 미팅할 때 갔었습니다. LA에서.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ICANN하고 그 당시에는 NSI였죠. Very Science. Network Systems Solution, Network Solution, Network Solution. 이 회사가 이제 Very Science 대박. 그 전까지는 이 카드 이 결제하는데 인증해 주던 회사가 그거 다 보고서 먹어가지고 어떻게 먹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아시는 분 혹시 먹어서 대박을 1년에 이거 장사가 장난이 아니죠. 100만 개가 아니고 뭐 수천만 개니까 도메인이 1불씩만 받아도 그냥 매년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캔이 얘네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제가 ITF 활동할 때도 그렇고 아이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뭐 혼자 예를 들면 그 다국어 도메인 할 때 지금은 뭐 테크니컬한 이슈이지만 7비트로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눈에 보기에는 우리는 다 2바이트이기 때문에 8비트일 수밖에 없잖아요. 8비트 셀렉트게. 그러니까 16비트를 갖고 하는데 영어는 7비트로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8번째 비트는 다 0이에요. 근데 왜냐면 그게 기호로 쓰이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라서 굉장히 이제 뭐 수학하는 부분도 다 다를 거고. 근데 우리가 그 다국어 도메인 할 때 유니코드로 일단 시작하자. 그래야 이제 다양한 것을 다 쓸 수 있는데 결국은 걔네들이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인터넷 스테빌리티. 라우터 중에 8비트 되면 고장날 확률이 있다라고 그거 계속 우기는 거예요. 다 테스트하려고. 저도 막 테스트 막 계속 해보려고 우겼거든요. 결국은 7비트로 갔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중심, 서구 중심 부분하고 또 이게 달리는 부분도 있고 뭐 어쨌든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인터넷 스테빌리티. 제가 그 말씀드리면 예로 인터넷 스테빌리티란 이유고 얘네 둘 사이가 사실 처음에 다 오픈하면 닷컴도 다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미 수백만 수천만의 유저가 카운이라는 이름 갖고 에브리데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레지스트를 갑자기 확 바꿔버리면
혼란이 생긴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단기적으로 계약을 줬어요. 3년이었나? 초기에 5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기억 안 나. 하여튼 뭐 3년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왜냐면 지금은 영원히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3년 지나면, 5년인지 3년이 걸렸지만 그 기한이 지나면 다시 레지스트리 뽑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그걸 연장을 또 하고 계속 하고 있죠. 지금 언제 끝나죠? 황민정은 모르죠. 근데 이제 레지스트리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물을 탁 버려가지고 그거를 딴 데를 안 뽑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레지스트리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구조 자체는 뭐 보시다시피 크게 보면 SO가 있고요. 그 다음에 AC가 있습니다. AC는 나중에 생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프레젠트하고 요거를 시작했어요. 요 세 개도. 그리고 보드 멤버도 이제 이렇게 처음에 뽑았고, 그리고 지역 배분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AS 자리고. 요즘 이 연예 커뮤니티가 지금 뽑는 건 꼭 지역 배분이 아니고 많이 지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했던 NRO가 들어간 AS. 이쪽은 IP 어드레스 별로 이쪽은 약간 활동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로 쟁점 이슈는 그동안은 각 나라가 움직였는데 이것도 운영을 하려면 돈이 들 때 여기 얘는 비싸게 얻어먹거든요. 엄청 월급 많이 벌어요. 근데 그 월급을 유지하고 이거 다 회의도 모으고 다 하라 그러면 회의 참가비가 없어요. 각 나라가 다 하고 뭐 회의 운영하는 데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거기 이제 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지난 한 10년 정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니들 도메인 숫자만큼 내라. 못 내겠다. 뭐 나라별로 뭐 잘 사는다 못 나는데. 뭐 이런 거 해서 막 그쪽.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진짜 그 이전에 이제 그 박사님이 사실은 주도하셔서 월드 그 CCTV 모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실 CCNS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 활동들 KRD도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저기 앉아 계시는 박민정 선생님이 굉장히 그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용 교수님은 여기 또 오늘 못 오셔서 안타까운데 저보다 사실 더 잘하시는데 제가 베타 CCTLD의 카운슬 멤버이고 나중에 보드 멤버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그 액티비티가 많은 거죠. GNS. 최근 들어서는 또 GTLD가 확 오픈됐기 때문에 조금 좀 이따 말씀드리고 여기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라들 이게 처음에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많이 복잡해졌어요. 처음에는 3개밖에 없었어요.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라 그다음에 뭐 IP 그런 정도.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ISP도 오고 요즘 만약에 non commercial 저기 처음에는 바깥에 끝에 어딘가 있다가 여기 이제 이 중에 한 그룹으로 해서 카운슬 멤버도 한 명씩 넣고 힘이 안 세졌어요. 거기에가 아마 여러분들 첫 번째 강력하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인터내셔널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A씨들이 여기 이게 있는데 아까 뭐 루트 서버 시스템 어드바이저 그 시큐리티 스트러디 SAAC도 있고 루트 서버 시스템 어드바이저 아까 ISSA A씨라고 했었죠. 이게 그뭐 존 파일 결정하고 하는데 여기 어드바이저 커미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냥 보좌해주는 것들이고요. 이쪽이 이제 요즘 가장 강하게 정부에서 보시는 분이 계시지만 정부 계약이 최근 들어서 GTLD를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지금 이쪽 나머지와 보드 오브 디렉터와 직접 얘기하자고 여전히 AC죠. 결정권은 없어요. 어드바이저 커미티 때문에 여기는 다 결정해서 위로 올리지만 자체적으로 바탕으로 그렇지만 근데 뭐 어느 순간에 이 그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이 구조로 인해서 ITUT에 또 거꾸로 유엔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뭔가 결정하고 국가 간에 특히 요즘 뭐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인터넷 시큐리티 뭐 보이스 피싱도 있고 뭐 요즘 여러 가지 피싱도 많잖아요. 루어링을 많이 하니까 좀 범죄, 그 다음에 뭐 아동 성폭행이라든지 매춘 뭐 이런 것들이 국제 해서 몇 년 전부터인가 인터폴이 여기 오기 시작해요. 게임 중에. 그리고 인터폴이 막 제너럴 그 스피킹 할 때, 히어링 할 때 막 나와서 국가 간에 이렇게 도메인 네임 등록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덜 복잡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에이전트 가다 보면 에이전트 주소만 넣고 실제 국가 등록하는데 알아도 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놈이 뭐 서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데 뭐 못 찾는다. 그러니까 근데 정부에서 내놓으라고 하면 표현자고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못 주겠다. 그래서 뭐 자기들이 잡을 수가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중국
같은 나라는 좀 얘기를 안 하면서 그럴 때도 딴 나라 얘기를 해. 중국은 그런 거 없어. 안 주잖아. 그래서 하여튼 이런 구도로 지금 돼 있고요. 타이난을 잠깐 보면 중요한 것만 제가 했습니다. 여기에 뭐 어카운터빌리티 2005년부터 위시스 하면서 또 어카운터빌리티에 강하게 그게 시발했어요. 거기는 뒤에서 말씀드린 제가 표현 안 했고요. 2000년도에 만들자마자 제일 먼저 튀어났던 거가 닷컴, 베리사인 나쁜 놈들. 돈 많이 버는데 왜 그거 혼자만 다 가지냐.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한 1년 정도 핫 이슈였어요. 다 풀까? 뭐 조금만 풀까? 중간으로 할까? 근데 중간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이 controlled expansion이라고 해가지고 이 conflict interest가 많이 생기는 그러니까 컨텐션이 많은 쪽을 먼저 일단 풀어주자. 그래서 비즈라는 걸 처음에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돈 굉장히 컨트롤되게 몇 개만 하게 했는데 별로 성공 못했어요. 그냥 새로운 GTLD가 있다라는 정도에 끝쳤지 이게 뭐 돈을 제대로 벌었다? 거의 없어요. 오히려 CCTLD를 커머셜 형태로 바꾸는 뭐 TV라든지 CC라든지 뭐 이런 거가 오히려 더 잘 됐지 여기서는 뭐 거의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게 성공적이라고 어느 정도 보는 건 이거죠. 그래서 유니폼 디스피트 레졸루션 프로토콜인가 프로세스인가 파워스. 네, 이게 아시는 분들 많이 얼마나 좋습니다. UDRP라고 해가지고 뭐 쉽게 모르시는 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분쟁이 일어나면 다 법원으로 가서 했어요. 누구나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옛날엔 베리사인이 받든 시스템이가 받아서 주고 그러면 끝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뭐 예를 들면 제 이름을 갖고 이동만 좀 하겠는데 딴 사람이 했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은 모바일 회사예요. 제 이름이 왜 이동만인지 아십니까? 제가 계속 이동만 하기 때문에 이동만. 근데 모바일 회사가 해서 제 이름을 갖고 딱 썼다 이거. 너무 많이 걸어놓으니까 내가 내 이름인데 그거 왜 썼냐?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내가 호적 정보를 띄고 법원에다가 신고해서 이건 내 이름인데 내 거다. 근데 그거를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이거 하니까 정 박사님 생각이 나요. 정 박사님이 늘 하시는 게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걸 중재자 기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이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결국 표면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루트존 먼저 말씀드렸지만 루트존 루트웨어하고는 다 계속 처음에 할 때는 99년도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했냐면 ICANN을 만들면서 상무선하고 계약을 했어요. 왜냐면 아까 코퍼레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코퍼레이션이니까 회사 아니야? 회사한테 자기 용역 준 거예요. 그 계약을 보면 용역 계약해 준 거야.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데 니들이 해라. 근데 거기 보면 잘 못하면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거가 계속 논란이 됐죠. 2000년에 들어와서 계속 논란이 되다가 풀자 조금씩 풀고 넘어가서 하다가 2009년에 진짜로 이제 의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푼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한 메인 파트는 인터넷의 지도를 밑바닥 지도 그리는 거는 여전히 IANA가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 넘버링 한다든지 IP 주소 어사인하는 스트래티지, 루트존 매니지먼트 하는 부분은 여전히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블이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오픈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뭐 좀 다른 얘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IANA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2012년에 또 굉장히 폭발적인 부분.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제 띠어입니다. 이게 풀었고요. 푸른 이유는 완벽하게 중국의 힘입니다. 중국이 유사 도메인 로드 서버를 협박을 시작했어요. 이제 뭐 다 회사 다 이런 거 다 만들겠다고 했어요. 근데 니들 안 해주니까 뭐 컨트롤도 하고 뭐 IP 주소도 그렇고 뭐 도메인 네임 갖고 뭐 다고 도메인 늦게 가고 걔네들은 마켓이 보이나봐요. 그러니까 인구가 수십억이 되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상권을 보면 한국만 있었죠. 중국의 화상들의 혁만 있었는데 전 세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도 굉장히 요감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이상한 나라예요. 하여튼 뭐 중국이 못 팔아먹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 이걸 농담 삼아 녹화가 되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코스타리카 갔더니요 정말 무서운 나라는 거 알았어요. 코스타리카에 그 월드컵 경기장이었나? 그 올림픽 하는 뭐 그런데 커다란 스테디움을 지어주고 중국 사람 10,000명을 보냈어요. 그거 지어줬는데 근데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영주권 주기. 공짜로 지어줄 테니까 중국 사람 10,000명한테 영주권 줘라. 그 사람 10,000명이 식구들 데려온 거 생각해봐.
거기다가 10,000명이 또 친척 불러봐. 순식간에 10만 명이에요. 근데 아프리카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무섭죠? 전 세계에 중국 사람 안 가는 곳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상권을 잡고 또 화상기를 연결하고 그러니까 이 마켓이 보니까 막 푸시를 했어요. 그래서 컨트롤 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 협박하고 뭐 루트 서버 자기 만들고 뭐 그러니까 전체 인터넷 스테빌리티 자체가 위협을 진짜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만 갖고도 10억이 되잖아요. 10억 네트워크. 전 세계 한 20억 정도가 인터넷인데 뭐 조금 뻥을 치면 50%가 인터넷 들었다 놨다 막 하기 시작하면 이거 누구 옛날에 농담 그런 거 있어요. 중국 사람이 다 버실 때 오면 지축이 반한다고 한다는 농담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풀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막 아이캔의 탁지를 수없이 막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올 때 한 500개쯤 올 줄 알았는데 2,000개 나와가지고 돈은 돈대로 엄청 벌었는데 서비스가 엉망인 거예요. 500개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상품을 뭐 팔려고 하는데 500개 커스터머 준비했는데 2,000명이 달려들면 이게 청약금은 다 받았는데 아파트는 500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난리 나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플레이션 컨트롤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생각해요. UDRQ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URS라 가지고 이 IP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오픈하면서 상대 반대적으로 보는 거 뭐냐면 기존의 기득권자들 특히 유럽 이런 쪽이나 대기업들은 갖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막 이렇게 막 신청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도 일일이 대응하기 바쁜데 컴 안에서도 뭐 샤넬 우리나라도 있었고 그런 건데 거기 밑에 딱 뭐가가 예전에는 캄 말고 그냥 각 CCTL만 하면 됐는데 그것만 해도 바꿔 죽겠는데 그것도 막 100개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가 1000개, 10,000개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변호사 한 명만 커져 있죠. 우리 변호사분들이야 좋아하겠지만 이게 정신이 없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게 뭐죠? 불러주세요. 유니폼 래피드죠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뒤에 프로세스 보면 도메인 네임 레지스트레이션 할 때 2단계나 이런 거때 그러니까 누가 이게 뭐냐면 옛날에 UDRQ에 들어가서 결정될 때면 그때 이제 끝나거든요. 이건 뭐냐면 누가 이게 도메인 층에서 이거 잘못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스탑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거예요. UDRQ. 일단 스탑해놓고 봐요.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프로세스, 디스피트 레귤레이션 프로세스. 그러니까 얼마나 기존 기득권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근데 그거가 GNS에서 막 우기고 막 사람들 반대 많이 하고 저도 가서 반대하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쪽 GNS 쪽에 그 다음에 기득권자 이 대기업, 인터내셔널 대기업들이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트레이드마크 클리어링하우스도 돈 되는 단서인데 뭐냐면 이거는 GTLD 생기고 나서 이제 2단계들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IP에 관련된 이름들을 할 때 미리 물어봐 주는 거예요. 이거 등록 안 걸려요? 왜냐하면 프로세스 자체를 이렇게 했어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했냐면 도메인 네임 레지스트레이션 할 때 옛날에 그냥 받고 주고 먼저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가 실제 이미 이 등록된 이름이나 뭔가 충돌된 이름이 없으면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청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안 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해주는 거예요. 얘네 서비스. 그럼 이거 잡는 놈은 또 돈 엄청 버는 거죠. 선라이즈하고 좀 다른 거예요? 네? 선라이즈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선라이즈는 미리 주는 거고 이거는 클리어링 하우스가 네임 데이터베이스. 미리 제끼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너는 된다 안 된다를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예요. 잠깐만 그 아까 UDRP가 등록적이라고 좀 자잘한 이슈긴 한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이라 다 긍정적이라는 게 아니고 법원에 간 거보다 또 긍정적으로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URS보다 나아. URS는 진짜 기득권자 중심이기 때문에 이건 좀 우리가 심각하게 나쁜 사이드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빨리 그래서 어카운터빌리티가 이것도 보면 아이캔을 보면 이런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프라이스 세팅도 그죠? 도메인 네임 니고시에이션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베리사인을 하고 니고시에이션 하면서 얼마 받아라. 왜냐면 걔네들 그 돈 받는 거 갖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그 직접적으로 얼마 받아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얼마 내세요라고 하는 것 때문에 프라이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자꾸 깎으라는 얘기는 바깥으로 하면서 속으로 또 많이 받아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레지스트리 어크레디테이션 레지스트리도 지금 선정하는 GTL 때문에 그 다음에 UGTL이 나오죠. 이 디스트리 레졸루션 하는 거에 지정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레귤레이션 하고 있는데 레귤레이션 하는 거에 대한 누가 어디팅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뭐 내부 커미티도 만들고 뭐 PDP라고 해가지고 프로세스 데피니션도 하고 굉장히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it's ongoing.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게 government regulation, international regulation 이런 부분들에 이게 컴플라이 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나오기 시작하고 이 돈에 관련되고 비즈니스에 관련되니까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을 결정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 없잖아요. 구경이 없잖아요. 그 바운드리 우리가 메일 보내는데 전화는 최소한 한 번씩 걸리죠. 010 막 누르잖아요. 국제 전화할 때. 그러니까 벌써 국제 전화라는 걸 안다고. 우리가 국내 전화, 국제 전화 따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액세스하는 방법에 벌써 트랜스퍼런스가 없어요. 근데 인터넷은 도메인 네임을 알면 국내인지 국제인지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것들도 지금 뭐 피싱하고 이런 것들 다 이름은 국내나라이지만 서버는 저쪽 끝에 있을 수도 있고 남겨에 갈 수도 있고 더 피하려고 그런 부분들을 하니까 이제 여기 이런 부분들이 국내법에 위촉되거나 국제적인 그런 이해관계에 위촉되는 부분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니들이 진짜 권한이 있냐? 그런 거 갖고 지금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잠시 이제 우리나라 쪽 얘기 제가 좀 빨리 할게요. 우리나라 쪽을 보면 예전에는 그냥 학교에서 카이스트에서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참 많이 썼습니다. 인터넷 연결. 1984년도, 82년도에 2년도부터 인터넷 연결을 시작했어요. 84년도에 인터넷 연결하고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87년부터 제가 모르고요. 여기 이렇게 시빌 소사이티 하고 99년부터 제가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쪽 소사이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정을 잘 모르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전산원, 지금은 NIA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전산원에서 오프스프링 이쪽을 하던 데서 나와서 KR리가 처음 생겼어요. 99년. 그래서 KR리 생기면서 인터넷 거버넌스 그 당시에 이제 박사님이 또 아이캔 처음에 만드는데 참여하셨기 때문에 국내에도 이런 인터넷 거버넌스 오거니즘이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이거를 표면상으로 이제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쭉 끌고 들어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뭐 NNC라고 처음에 그래서 인터넷 주소위원회라고 했죠. 뭐 한글이는 거의 비슷하게 봤어요. 그 다음에 2004년에 주소자원법, 인터넷 주소자원법,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니크한 법이 생겼고요. 그 법에 의해서 지금 법적 기관은 인터넷 주소 정책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몇 번 바뀌었지만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인가요?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거버넌스를 얘기하는 쪽에 이제 그 우산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건 뭐 보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런 걸 통해서 정부가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정책적인 부분에 저희들은 해외나 뭐 이런 활동하는 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 그걸 잘 활용하고 서로 파트너십을 갖는가 중에서 빨리빨리 넘어갔죠. 그래서 초기에 뭐 카이스트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99년도까지는 그냥 뭐 하다 안에 98년에 처음으로 이거 저희들이 그 네임 커미티 만들면서 이런 거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NCA 전선원이 이제 DNS 가져갔고 그 다음에 이제 KR리로 옮겨간 거죠. KR리 만들어지고 KR리 때가 좋았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저희 시민단체나 뭐 이런 분들 했던 건 뭐냐면 KR리게 레비뉴의 1%인가요? 1% 정도를 그 이런 국제 활동하는데 거버넌스 활동하는데 지원하기 그냥 딱 정해놨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주소자원법 생기면서 정부기관이 되면서 예산 통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안 됐죠. 조금 2004년부터 조금 암울했어요. 2009년까지. 그 사이에는 뭐 거의 그 2006년까지 활동하고 2007년, 8년, 9년 12월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KR리에서 일단 지원을 못했고 그래서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그 국장님 바뀔 때마다 가서 이거 이렇게 줄여도 되냐. 근데 다행히 이거 2009년에 지금 뭐 말씀 그 국장님이 H모 국장님께서 인터넷 정책과 생길 때 초창기에 하셨던 H모 과장님이 국장이 되셔가지고 제가 따졌죠.
당신이 만들었는데 당신이 와서 할 때 이거 인터넷 커버에서 다 죽으면 되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피를 받아서 2009년에 지금 인터넷 주소위원회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매월 조금 지원을 받아서 매월 회의를 하니까 그 회의는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는 그 웹페이지도 있죠. KINNF라고 아니면 키가 .or.KI인가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 나중에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몇 장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국내 쪽에 관련된 우리나라 한글 도메인 2단계 뭐 개방하는 것을 영문 도메인 가장 최근에는 한국 하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준비를 열심히 했고요. 이건 나름대로 의견 교환이 많았고 좋은 그 베스트 프랙시스가 아닌가. 우리가 정부와 이쪽 인터넷 그 여러 거버넌스를 위한 파트너들이 얘기를 수용하면서 물론 뭐 약간의 서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주소장법은 좋은 점은 있죠. 왜냐하면 그 정부가 이런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일정적인데 아직도 좀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인터넷 거버넌스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에 대한 그 컨센서스 바텀업 프로세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부의 대부분 것들이 위에서 하이라이트 정책을 정하고 그거를 아래쪽으로 구현하는 체계로 있기 때문에 밑에서 뭔가 정책이 만들어서 위에서 받아들이는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을 이런 2차적인 2단계 약간 미국 스타일, 아이캔 스타일로 non commercial organization으로 민간 쪽에 한번 옮기는 부분들도 그 주소장법에는 아직 안 돼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사가 나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아마 좀 숙제가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관심 가지는 부분에 위시스가 2005년에 시작해서 이것 때문에 막 했죠. 이런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버먼트 US가 다 하느냐 아니면 아이캔 누가 컨트롤하느냐 US가 한다. 그러든지 IGF로 이게 넘어간 거고요. 위키트에서 잠시 설명을 할게요. 위키트 설명의 중요한 저의 전공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충분히 생각을 안 했어요. ITU만 하니까 텔레커뮤니케이션이어서 이 전화 회사들끼리 국가 간의 이 요금 그 다음에 뭐 선 연결할 때 어떻게 누가 더 피하냐 뭐 이런 거 갖고만 국가 간의 이제 레귤레이션이 있으니까 뭐 주파수 부분도 걸리고요. 이런 거만 했어요. 근데 ITU가 이제 잘 보니까 그동안 음성통신, 전화통신하고 데이터통신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요즘 보면 3G부터는 뭐 올 IP이기 때문에 IP 이 파이프를 보면 이게 음성인지 데이터인지 사실 구분할 이유도 없는데 다 패키지인데 뭐. 공부하면 우리 브라우 선생님들 그런 말씀하셨지만 왜 똑같은 패키지인데 음성은 더 갖고 일반 데이터가 더 싸게 받냐. 사실 그것도 문제가 돼요. 거기서부터 사실 레비뉴가 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지금 보면 음성 쪽에서 버는 돈 vs 데이터에서 버는 돈 거의 8대2 그거 이상은 넘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신업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씨 이거 우리가 통제해야지. 국가 간으로. 그래서 이거를 올해 위키트가 인터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 이 안에서 ITR을 해서 이제 뭐야 또좀 뭐 레귤레이션 텔레커뮤니케이션 아인 건가요? 인터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 레귤레이션. 그래서 국가 간의 통신 규약이죠. 국제통신규약. 맞다. 국제통신규약인데 통신하는 부분에 그 당시에 텔레커뮤니케이션은 텔레폰 텔레커뮤니케이션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작년부터 소설 나온 얘기가 뭐냐면 ITR 안에 통신규약 안에 그 통신하니까 통신이 이제는 데이터 통신도 아니냐라고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데이터 통신? 이 세상에 데이터 통신이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밖에 없잖아요. 그럼 데이터 통신 한다는 건 인터넷이지만 그럼 인터넷도 한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여러분하고 생각해서 아까 좀 전에 예제를 들었지만 전화 걸 때 미국에 전화 걸 때 우리가 01, 011 뭐 하든 0XX 한 다음에 1 누르고 하잖아요. 그럼 국가 간에 이게 연결고리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 구글 친다고 그러면 이제 구글 들어갈 때 KT 라인 이용하든 뭐 SKT 이용하든 물어보고 돈 얼마 낼래요? www.9 치면 이제 막 뭐가 탁 트는 거지. 아 이게 국내용이 아니고 국제용이니까 100원씩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약간 좀 하이퍼테티컬하고 좀 이제 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막 벌떼처럼 일어났어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리고 이때까지 똑같은. 근데 IT가 ITF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만방으로 다 깨졌어요. 우리 친구들. 엑스체인지 파일 뭐 스타일 뭐 아는 뭐막 얘기하다가 ITU 제 아는 사람도 ITU에서 플레이하는 사람도 ITF 갔다가 거의 재미를 못 보고 다 갔죠. 그러다가 이 VCC 이거 통해가지고 ITF를 처음에는 ITF를 ITU랑 합치자 막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이것도 잘 안 되죠. 개인이 와서 하는 거는 국가가 한 표씩 던지 표 던져서 안 하거든. 그러면 투표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프로세스 자체가 더 다르고. 근데 이거 부분에도 와서 이건 국가가 이제 국가의 얘기니까 그게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부파로 딱 달려졌어요. 인터넷,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미국 중심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멀티 스테이크홀더 만들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하고, 그 다음에 국가 간에 이게 레귤레이션이 있어야 되니까 국가가. 근데 거기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 주도되는 이 정책이 심한 거예요. 러시아도 이제 힘이 좀 세지고, 그 다음에 중국이 굉장히 힘이 세졌고. 근데 뭔가 결정을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이게 안 되거든. 올드 브라더스 네트워크, 저희도 마찬가지죠. 올드 브라더스 네트워크가 깨긴 깨져야 되는데 어느 사회나 오래되면 그런 게 생기잖아요. 기득권자 때문에.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는 뭐 그거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모든 국가가 one nation, one vote 하는 게 맞냐? 모르죠.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거기서 이게 되는데,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졌어요. 디벨로핑 컨트리만 나눠서 했는데 이거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ICT라는 말을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텔레커뮤니케이션 대신에 ICT로 바꾸려고 했어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텔레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IT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텔레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CT에서 I자를 하나 붙이려고 했어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만 하려고 그러다가 ICT,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붙이기 시작하면 인터넷까지 포함할 수 있는. 말은 인터넷이라고 안 하고 계속 오류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인터넷 얘기 안 한다. 그냥 데이터 커뮤니케이션도 전화로 많이 하지 않냐라고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간 게 이게 시큐리티. 저는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시큐리티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국가 간의 법률이 다 다르잖아요. 인터넷 넘어갈 때. 그러면 국가 개입한다는 의미가 혹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보. 이 보이스만 아니라 이제 뭐 통신하는데, 전화를 향한 통신하는 데서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이익이라든지 뭐 위협, 안보 이런 거 갖고 하기 시작하면 통신 어차피 다 올 IP 패키지인데 이게 어느 거는 음성이니까 규제하고 어느 건 데이터 통신이니까 바이패스하고 이게 실수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벌써 한 발 딱 지금 집어넣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좀 더 넣어서 이제 국가가 하고 데이터도 다 까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 다 시큐리티 문제 때문에 다 까봐야 되겠다. 물론 우리나라도 다 까보고 미국도 다 까봅니다. 직접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근데 이게 레귤레이션에서 까보기 시작하면 국가 간에 이게 이러면 진짜 이제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까볼 때 어디까지 까볼 거냐, 뭐 그다음에 이 까보기 위해서는 뭐 패키지 헤더를 뭐 바꾸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이 랜드스케이프가 확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위키트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상당히 안 들어갔으면 좋았을 뻔한 내용까지 들어가지 않았나. 참고로 우리나라는 찬성을 했습니다. 거기 분이 안 가시고 딴 분이 가시고. 그래서 그것도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을 제가 메일로 열심히 얘기했는데 왜 찬성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디스커션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인터넷 거버넌스의 우리나라의 인터넷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부하고 어떤 협력 체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도 뭐냐면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사실 말씀드려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저도 뭐 한때 시민사회 하시는 분하고 많이 협조해서 많이 했지만 저는 요즘 뭐 맛대먹은 영애 씨 사장처럼 미즈러블한 사람이에요.
리즈너블한 결정만 따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간혹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리즈너블 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디터십을 너무 많이 간주하셔서 파트너십을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두 개 사이에 중간이도 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말 자체가 꼭 나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일을 앞으로 한 발자국을 나가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조금씩 양보하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잘 돼야 돼요. 왜냐? 정부가 이래서 미국 정부처럼 이게 좀 더 노예하면 눈가리가 나오면서 뒤에 수는 있지만 바깥으로 안 드러나는 것처럼 하면 참 좋은데 우리는 주소장법이라기 때문에 바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뭔가 액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주소장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플렉서블리티를 더 저는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법적인 그게 있으니까 권한도 있지만 동시에 책임이 있어서 안 해야 될 일까지도 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살 대신 긁어주면서 서로 굉장히 거기서 잘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더 한 가지 부분은 저희들을 하는 그 커미티나 이런 데 좀 주소, 지금 인프라 커미티라고 되어 있는데 좀 주소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많은 부분들, 특히 여러분들이 가시는 NCS와 엘라지 멤버들 이쪽, 이건 아이소를 통해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이쪽에 그냥 멤버로 제일 처음 쉬운 거는 하나도 안 건드리는 건 이겁니다. 이거는 1년에 뭐 돈 안 내도 되고 50불인가 100불 뭐 그런 거 수준이고요. NCS는 그냥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팔로우 하시면서 그리고 여기 from time to time travel 그 그랜트도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아이캔 미팅도 가실 수 있고 회의도 그리고 대부분은 전화회의입니다. 요즘 스카이프로 하니까 그분들 일도 없고요. 여기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어만 좀 되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정말로 많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들 정말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거 굉장히 빨리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거에 목맨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국내 쪽 하시고 이쪽 하시고 네, 제가 시간 좀 많이 끌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